조윤숙의 진보하는지 18번째 시간 첫 번째 곡으로 이승철의 작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그렇게 모든 전 세계의 평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게 보면 내 마음속의 평화 또 친구와의 평화 가족 간의 평화 그냥 조용히 고요히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평화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승철의 작은 평화 들으면서 좀 평화로운 마음이 좀 차분한 마음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조윤숙의 진보하는지 계속되고요.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위측 위에 메뉴 창에 오른쪽쯤에 보시면 생방송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채팅도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도 올려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다. 잠이 들 수가 없다. 일도 할 수가 없다. 뭐 손에 잡히질 않는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더 우리들의 어떤 앞날에 대한 공포, 앞날에 대한 두려움, 특히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 반 정부 보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요. 며칠 사이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친미와 반북 이런 정책을 반복하고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또 전쟁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나 세계를 흥분할 수 있게 거기 전쟁에 막 공포와 협박과 위협과 이런 걸 가하면서 계속 평화를 깨트리는 마음의 평화도 깨트리고 우리 나라와 나라의 그 평화도 깨트리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지금 뭐 어느 상황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국입니다.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을 약속했던 분이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잡고 말을 잘 듣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도 계속해서 그런 걸 보도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북한이 나쁘고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만이 정답일까요? 북한이 늘 전쟁만 생각하고 늘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이 아니라 한미 동맹 전쟁 연습도 하고 있고 그럴까요? 과연 수비만 방어만 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무기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친구라든지 누가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걸려고 싸움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운동도 하고 막 헬스도 하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기기 위해서 물론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준비는 하겠죠. 근데 먼저 싸움을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정보를 알게 되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약소 국가고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핵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도발의 위험성을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가진 게 그 무기밖에 없으면 너네들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운동하고 나를 치려고 해봐라. 내가 그 무기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 무기 한 방에 그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다면 또 모르겠고 또 그 여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의 저한테 들어오는 공격과 저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제가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 무기를 갖고 가만히 있을 텐데 자꾸 위협을 가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쫓기고 몰리고 해서 같이 대응을 한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지금 시국에 국민들만 특히 또 약한 장애인들, 소외계층, 약자들은 더더군다나 뭐 전쟁이 났다고 피난을 얼른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공포가 심하게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보신 분들 나름대로의 공포가 있으실 거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공포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느낌의. 정말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화를 지향한다면 대화부터 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든 서로 편안한 평화를 가져오도록 평화를 뿌리낼 수 있도록 대화를 할 것이지 그리고 또 한 민족끼리 대화가 안 통할 수가 없을 텐데 왜 무조건 적대시하고 적의 관계로만 만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터넷 보고 또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그 공포가 심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 또 군대에 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심정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전쟁 대응 주식회사라는 책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을 하고 제목이 참 흥미가 딱 있어서 샀어요. 내용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내용이고 그래서 샀어요. 얼른 그 유명한 책도 아니고 알려진 뭐 소문을 들은 책도 아니었는데 딱 그 제목만 보고 내용도 생소하고 해서 샀어요. 그 사서 몇 장만 읽었는데도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왔구나. 정보를 너무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이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 심리를 파악하고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연구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상품화해내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 물건을 찍어내려면 그 물건에 대한 기획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소비자 심리도 파악해서 어느 곳에 진열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 이렇게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또
똑같이 전쟁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걸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렵고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을 그 전쟁 용병으로 데려와서 전쟁 병사로 사갖고 와서 생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좀 돈을 많이 주고 그 나라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주고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용병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데려오듯이 돈 주고 사람을 사갖고 와갖고 전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전장으로 죽이러 내보내는 그야말로 자본밖에 보이지 않는 나만 살자고 나만 잘 살자는 그런 험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란 일이었죠. 책은 몇 장 보기도 전에 좀 질려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과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서 몇 장 못 읽고 지금 좀 놔뒀다가 요즘 다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좀 펼쳐봤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전쟁이 그렇게 코앞에 다가온 상황은 아니었어서 마음에 와닿진 않고 그냥 끔찍할 뿐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이 오늘부터 키 리저블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이 됐죠. 그 훈련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평화협정, 남북한이 맺은 평화협정도 백지화하겠다,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안보 상황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군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들이 지난 주말에 군 골프장에서 대거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와 위협을 조성해놓고 군 관계자들은 골프라는 어떤 그 부유층이 즐기는 그런 그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9일과 10일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치러 간 것이 사실이라면서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다. 그렇죠. 그거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골프 치러 가는 줄? 이는 키 리저브 훈련을 하루 앞둔 10일 군 전용 태릉 골프장 등에 육군 또는 국방부 소속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도한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간부들이 관용차로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으며 골프장 등록 명단을 확인한 결과 75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군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군 골프장의 예약 비율이 10%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골프를 즐긴 이들 가운데 다수가 현역 군인이라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독수리 연습으로 이어지는 키 리졸브와 같은 장기 훈련에 들어가면 한동안 골프를 칠 수가 없게 돼서 주말에 많이 치러 간 모양이라며 그래도 지금처럼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그 한가롭게 즐길 정도라면 그냥 언론이나 정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걸 군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한편 안심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골부나 쳐볼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양쪽의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군 장성들이라면 온 나라가 위기라고 불안한 이때 이러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이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보시고 쓴 글입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어이없기도 하면서 참 재밌는 세상이다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할게요. 엠블랙의 노래입니다. 전쟁이요. 그래요. 그 바다돌림이 뇌병변 장애인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불이 나도 어떻게 대피할까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런 상상 저도 많이 해요. 특히 어디서 뭐 무슨 일 있었다. 장애인분이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특히 더 그런 걱정이 심하고 그런데 하물며 전쟁이 일어나면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같이 있을 때라도 같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데 혼자 있을 땐 더 하겠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같이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쟁 나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사람만 가라고 그래야죠. 장렬하게 저는 전사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장애인분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계속 장애인분들만 죽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항상 있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분이 집에 계시다가 불이 났는데 그 문까지의 거리가 집에서 그 현관까지의 거리가 보통 사람 걸음으로 8걸음인가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런 거리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피하지 못해서 화재로 사망을 하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랑 투쟁 현장이나 그런 데서 자주 뵀었고 그런 운동가 활동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모든 장애계가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 시간에 활동 보조라든지 어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안전 보장 시스템이 있었다면 과연 그분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돌아가셨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전부가 공포에 떨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사람이 옆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가 있던 없던 노인분들이건 아니건 간에 늘 사람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의 얼른 이동할 수 있는 보조기구라든지 아니면 벨 하나 누르면 얼른 뭐 구조대가 온다든지 그 사람만의 특성을 살린 언어장애가 있으면 어떤 문자 하나만 보내도 바로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출동이 되는 위급 상황에 출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24시간 활동 보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국가의 안전망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국가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전쟁이라든지 그런 위협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그 주변에 안전사고들도 불안해 죽겠는데 환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더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쟁대행 주식회사라는 걸 소개해 드리면서 전쟁대행이라는 그 계약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 중에서 이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더 끔찍하고 더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샌드라인은 국내적 갈등 상황에서 작전, 훈련, 지원 성격의 군대와 보안 영역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보를 위해서만 그리고 각종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주내부 협정에 의거하여 활동을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 단체인 부건빌 혁명군과 교전 상태에 처해 있는 독립국은 군대가 자국 영토로 방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주요 국가 자산에 대한 관리권 회복하게 해줄 외부 군사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샌드라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인력 및 관련 용역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한다. 독립국의 특전대의 위 목적에 부합하는 전술 역량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효율적인 배치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또 하나, 작전 완료 이후에는 후속 작전을 지원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 지원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재논의, 합의하며 용역의 제공 수준과 대금 협상 역시 본 계약과 별도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강대국들이 전쟁을 조장하고 인류를 파괴시키는 행위들을 그런 일들을 돈거래로 하고 있는 거죠.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쟁을 원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각을 하고요. 의식 있는 국민들과 지금 떨고 있는 소외계층들, 환자들, 장애인들이 더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하고 국가 안전망을 해줘도 모자른 판에 이런 위협을 가하는 게 정부냐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그 분위기 조성, 여론 조성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약서를 써가면서 그 돈과 사람을 거래하는 그런 행위들이 전부 막아져야 하고요.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나쁜 종자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거는 분명히 이 인류에 무슨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전쟁을 조장하고 좀 돈만 바라보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해서 그렇게 점점 그런 게 퍼져가고 있지 않나. 한번 싹 그냥 인류를 청소를 해서 다시 다들 태어나면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 평화로운 사람들만 태어나서 살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신청곡 해주신 거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